지난 2024년 고점 대비 반토막 아래로 떨어진 미국 주택건설업체 레나의 저가 매수를 추천하는 의견이 월계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주가 밸류에이션이 경쟁사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자산 가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레나 주가는 4월 6일 88.57달러를 기록해 2026년 들어서만 15% 하락했고 최근 1년 사이 17% 이상 떨어졌습니다. 2024년 10월 175달러까지 올랐던 주가는 반토막 이상 후퇴한 상태입니다. 업체가 투자자들 사이에 버림받았던 이유는 실적 둔화였습니다. 특히 매출을 지켜내기 위해 마진을 희생시킨 경영 전략이 투자자들의 매도 심리를 부추겼습니다. 고금리와 주택 가격에 따른 부담 속에 경영진이 판매량을 지켜내기 위해 가격 인하와 인센티브 확대 등을 시행했고 수익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자산 가치보다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자 월가에서 매수 기회라는 목소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건설 산업의 구조를 보더라도 비중을 확대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 지난 1954년 설립된 레나는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주택 건설사 가운데 하나로 저가형과 중간급, 액티브 시니어용 주택을 주력으로 공급합니다. 이와 함께 모기지와 타이틀, 클로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 사업을 추진 중이고 전국 단위의 멀티패밀리 개발 사업과 기술 및 전략 투자 부문까지 함께 운영하는 종합주택 플랫폼에 해당합니다. 레나의 가장 큰 강점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도 버틸 수 있는 운영 체력입니다. 업체는 2026년 1분기 말 기준 주택 건설 부문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1억 달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억 달러의 리볼빙 크레디트에는 차입이 없었으며 주택 건설 부문의 부채 비중도 총자본 대비 15.7%에 그쳐 대형 주택 건설 업체들 중에서도 재무 방어력이 돋보인다는 평가입니다. 은행으로부터 최대 31억 달러까지 빌릴 수 있는 한도성 대출 창구를 확보했지만 레나가 실제로 이용한 대출이 없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업체가 급하나 운영 자금 부족에 몰리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둘째 시장이 더 나빠져도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유동성 안전판을 확보해뒀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레나는 지난 1년 동안 주택 완공 사이클 타임을 122일로 11% 줄였고 재고 회전율을 2.5배로 높였으며 건축 원가를 최근 2년간 12%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수치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설계 단순화와 시공 표준화, 공급망 관리 개선을 통해 대형 건설 업체가 가질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실제 손익구조로 옮기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문제는 이런 장기 그림이 단기 실적을 크게 훼손시켰다는 점입니다. 레나의 2026년 1분기 순이익은 2억 2,900만 달러, 희석 주당 순이익은 0.9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기술투자 평가이익을 제외한 조정 EPS는 0.88달러로 1년 전에 1.96달러, 조정 기준 2.14달러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로이터 집계에 따르면 1분기 업체의 매출액은 66억 2천만 달러로 파악되었으며 애널리스트의 예상치인 68억 8천만 달러에 못 미쳤습니다. 실적이 무너진 직접적인 원인은 판매 부진이 아니라 판매량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성 희생이었습니다. 1분기 인도 물량은 5% 줄어든 1만 6,863채였고 평균 판매 가격은 8% 하락했으며 판매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가 판매가의 약 14%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때문에 주택 매출 총마진은 18.7%에서 15.2%로 낮아졌고 순마진은 5.3%에 머물렀습니다. 투자자들이 레나 주식을 팔아치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업체가 물량을 지키기 위해 너무 큰 폭의 이익률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확산된 것입니다. 여기에 3월 말에는 이른바 랜드라이트 전략과 랜드뱅킹 비용 처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투자 심리가 한 번 더 흔들렸습니다. 랜드라이트 전략은 레나가 예전처럼 토지를 오래 보유하는 대신 지금 당장 착공할 물량만 상대적으로 짧게 쥐고 나머지 장내 물량은 옵션 계약과 랜드뱅크 파트너를 통해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의 모델은 건설사가 땅을 직접 사서 오래 들고 있으면서 개발과 착공 시점을 스스로 조절하는 구조였으며 랜드라이트 모델은 외부 토지 보유자나 금융 파트너가 땅을 들고 있는 동안 건설사는 나중에 이 땅을 사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권리만 사전에 확보하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레나는 이런 구조가 토지에 묶이는 자본을 줄이고
완성 택지를 필요한 시점에 받는 공급 체계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재고 수익률과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인다고 주장합니다. 논란의 첫 번째 핵심은 경제적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헌터브룩은 레나가 과거에는 직접 소유하던 토지를 이제 제3자 랜드뱅크에 맡기면서 연간 20억 달러가 넘는 옵션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용 규모가 회사의 순이익에 맞먹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회계 처리 시점입니다. 헌터브룩은 레나가 옵션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당장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토지 계약금 및 취득 전 원가 같은 자산 항목에 쌓아두고 있다가 실제로 토지를 인수해 주택을 팔 때 원가로 흘려보내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뜨거운 논란에도 월가에서 레나 매수 의견이 고개를 든 데는 현재 이익이 업체의 정상적인 수익 창출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업체의 2025 회계연도 기준 주당 장부 가치는 89.64달러였고 2026년 4월 초 기준 일부 집계에서 주가 순자산 비율이 1배 안팎까지 내려온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 것입니다. 아울러 수요가 완전히 붕괴한 것도 아닙니다. 2026년 1분기 신규 주문은 전년 대비 1% 늘었고 수주 장호는 15,588채 60억 달러로 유지되었습니다. 업체는 이 분기 인도 물량을 2만에서 2만 1,000차에 주택 매출 총마진을 15.5%에서 16.0%로 제시해 최소한 분기 기준 수익성은 1분기가 저점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매수론자들이 보다 무게를 두는 대목은 산업 구조입니다. 미국 단독 주택 공급 부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금리가 소폭만 안정돼도 억눌린 실수요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레나처럼 엔트리 레벨 수요를 대규모로 흡수할 수 있는 사업자의 경우 당이 마진 악화를 지나면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